저는 몰랐는데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빨간 날이 연속으로 있더라고요. 수요일이랑 월요일에. 요때 다음 주 수요일이 선거더라고요. 나 선거가 이렇게 얼마 안 남은지 몰랐어요. 그러고 한 주 지나서 현충일이더라고요. 현충일 빨간 날 맞죠? 그래서 요 날도 빨간 날, 요 날도 빨간 날. 그래가지고 그래도 빨간 날인데 그냥 제 시간에 수업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빨간 날이니까 그래도 수업을 안 하기는 안 할 건데 그렇다고 수업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우리 남은 진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녹화 강의를 올릴게요. 요거에 녹화 강의를 올릴게요. 녹화 강의 뭐 두 개 다일지 뭐 하나일지 모르겠는데 녹화 강의를 올려드릴 거고 요거는 뭐 따로 출석 체크 안 할게요. 출석하지 맙시다. 그냥 보세요. 대신에 시험에는 나옵니다. 그럼 뭐 알아서 보시겠죠. 하여튼 빨간 날에는 그냥 여러분들 자유롭게 시간 되실 때 그거 보시고 그리고 기말고사 날짜를 슬슬 정할까 싶은데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어요. 다음 주에 프리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이거 올려뒀거든요. 근데 뭐 별건 아니고 짧은 거고 그냥 새로 녹화 안 하고 지난 학기 거 다시 좀 쓸게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네. 지난 학기 영상이니까 요거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14주차에 수업하고 요때 종강합시다. 무슨 날이냐? 13일이 되나요? 6월 13일이 되나? 그죠? 13일. 요때 종강합시다. 괜찮아요? 아니면 헬프데스크 한번 해요? 필요 없겠죠? 헬프데스크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를 거예요. 지금 고를 건데 13일에 할까요? 이거 투표합시다. 이거는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니까 이거 투표합시다. 잠깐만요. 투표 만듭시다. 잠깐만요. 투표가 어딨지? 여기 있다. 이게 아닌데. 새로 작성. 기말고사. 13일 기말고사 또는 13일 헬프데스크 15일 기말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올려볼게요. 설문조사 시작하면 되는 건가? 시작했어요. 아이고 지금 한 절반 정도 투표를 해주셨고요. 뭐야 중간고사는 빨리 보자고 하더니 이미 과반수가 넘어갔어요. 7명 남았는데 5명 남았는데 다 끝났다. 3명 남았어. 2명 남았어요. 2명 남은 현재 7대 19예요. 현재 7대 19입니다. 두 분 투표 하실래요? 아니면 투표 그냥 안 기다리고 종료할까요? 일단 열어는 둘게요. 근데 기말고사는 수요일에 봅시다. 수요일에 보고 헬프데스크를 한번 하죠.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확정. 저번처럼 수업 시간에 볼 거예요. 왜 수요일이 더 좋지? 7대 19예요. 7대 19. 왜 수요일이 더 좋을까?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요 일정 거의 뭐 이제 일정은 확정입니다. 종강할 때까지 요 일정으로 갑니다. 네, 잠깐만 같은 곳은 아닐걸요? 저희가 월요일이랑 수요일이랑 그 강의실이 달라요.
월요일에는 실습 강의실이고 수요일에는 이론 강의실일걸요? 그래서 아마도 강의실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공지 잘 해드릴게요. 괜히 안 헷갈리게 요거 확인해가지고 공지 다시 한 뭐 다음 주쯤부터 슬슬 공지해드릴게요. 네. 그렇고 그러면은 6월 15일에 종강이 되겠네요. 거의 다 끝났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 할라 했지? 아, 까먹었어. 뭐 어쨌든 그렇고 아까 수업 전에 들려드린 노래는 가수 이름이 뭐더라? 잭 존슨이었나? 잭 존슨이라는 분인데 제가 알기로 이분은 하와이 사람이에요. 서핑을 해요. 가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나나 팬케이크라는 노래거든요. 이거 꽤 유명하죠. 되게 하와이의 그런 되게 정감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아주 듣기 좋은 편안한 노래죠. 가사도 되게 좋고 하여튼 걱정이 없어지는 뭐 그런 노래죠. 그냥 무슨 노래 할까 무슨 노래 틀까 생각하다가 틀어봤어요. 오늘은 맥시멈 포스테리어리 에스티메이트를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에스티메이트이라는 단어가 이제 동사로 읽을 때는 에스티메이트이라고 읽지만 이게 명사로도 쓰이는데 그때는 발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에스터밋이라고 읽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에스터밋? 네, 그렇게까지 구분해서 발음은 못하겠고 그냥 에스티메이트라고 할게요. 맥시멈 포스테리어 에스티메이트를 할 겁니다. 지난 시간은 라이클리후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라는 걸 했죠. 요거를 줄여서 MLE라고 한다고 했는데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게 MAP예요. 오늘 요거 줄이면은 MAP라고 많이 줄이거든요. A를 왜 줄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줄여서 MAP 에스티메이트라고 해요. MLE에는 이미 에스티메이트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근데 MAP에는 에스티메이트이 안 들어가 있죠. 뭐 그런 짜잔한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요거를 라이클리후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야 돼요. 라이클리후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킬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지난번에 했던 것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오늘도 거의 판서 위주가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했던 예제를 가지고 해볼래. 1번 동전이 있다고 합시다. 얘는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각각 2분의 1. 2번 동전이 있다고 합시다. 얘는 9분의 10, 10분의 1, 9분의 10이래. 10분의 9, 10분의 1. 이렇게 동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측이 하나 주어졌었어요. 5개짜리 관측이 주어졌는데 헤드, 테일로 관측이 주어졌어요. 이때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계산을 했죠. 라이클리후드라는 거는 파라미터에 대한 라이클리후드예요. 뭐 세타1의 라이클리후드라고 하면은 이거를 쭉 풀어서 쓰면은 뭐냐면은 세타1이라는 가정하에 주어진 관측이 일어날 확률이죠. 그래서 만약에 동전이 세타1이라면 요거는 전제예요. 이거 조건부로 들어가요. 요거는 이미 일어났어요. 세타1일 때 요게 관측이 될 확률이에요. 요게 관측될 확률. 그때 직접 구했거든요. 제가 오늘 이거 직접 구했던 거 값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잠깐 띄워놓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직접 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요거죠.
요 확률이죠. 5번 관측을 할 건데 헤드 헤드 테일 테일 테일이 나올 확률이죠. 마찬가지로 세타 2의 라이클리후드라고 하면은 세타 2라는 가정 하에 요건 이미 조건부로 들어가요. 주어진 관측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했어요. 요게 구하면은 뭐였냐면은 기억이 안 나네. 81 요거예요. 요게 사실은 뭐예요? 요거를 계산을 한 거죠. 여러분들 라이클리후드라는 게 세타워 파라미터에 대한 라이클리후드예요. 파라미터가 얼마나 일어날 법하냐라는 건데 요게 사실은 확률로 정의가 돼 있잖아요. 확률로 정의가 돼 있어요. 확률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확률은 무슨 확률이냐면은 관측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요 확률 자체, 확률이라고 하면은 그 대상이 되는 어떤 확률 변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 라이클리후드는 확률은 확률인데 관측의 확률이에요. 관측될 확률이에요. 뭐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가 결정이 됐을 때 요게 관측이 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서 그러면 파라미터의 라이클리후드라고 표현을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관측의 확률이에요. 요런 게 관측이 될 확률이에요.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계산을 했을 때 그때 한 4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40배 맞나? 00 32 4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다고 합시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볼게요. 파라미터 세타가 확률 변수예요. 파라미터 세타가 가능한 값이 세타 1 또는 세타 2 요 동전 2개 중에 하나예요. 동전 2개 중에 하나였죠. 원래도 동전 2개 중에 하나였죠. 근데 요게 이제 확률 변수가 돼서 요것도 랜덤하게 발생을 해요. 얘가 세타 1일 확률이 한 40분의 41 아니 반대지. 요게 41분의 1 얘가 40분의 41이라고 합시다. 동전이에요. 동전. 그러니까 요 동전일 때 앞면일 확률과 뒷면일 확률은 요거예요. 요 동전일 때 앞면일 확률과 뒷면일 확률은 요렇게 돼요. 근데 이 두 종류의 동전이 있어요. 요런 동전이랑 요런 동전 두 종류의 동전이 있는데 요 동전 중에 어떤 동전이 나타날지는 요런 확률을 가지고 있다예요. 그럼 평균적으로 동전이 한 100개가 있어. 동전이 한 100개가 있으면은 한 98개, 97개, 98개 정도는 평균적으로 세타 2겠죠. 그냥 대충 어림 잡아서. 뭐 정확히 말하면은 한 평균적으로 동전이 한 뭐 4만 1000개 정도 있으면은 4만 1000개 정도의 동전이 있으면은 4만 개가 세타 2예요. 그리고 한 1000개가 세타 1이에요. 그러니까 세타 2일 확률이 40배 높다고 해요. 이러면은 지금 주어진 관측이 이거였죠. 그때 라이클리후드를 각각 구했어요. 요거였어요. 우리는 이제 뭘 선택해야 될까요? 과연 요런 관측이 나타날 확률은 요런 게 관측이 될 거는 요렇게 관측이 됐을 때 우리는 세타 1을 골라야 돼요? 세타 2를 골라야 돼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뭐가 달라졌나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뭐 고를래요? 뭘 고르고 싶어요, 이제? 세타 1 고를 거예요? 2 고를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뭐 지금 일단 표를 보면 한 2대2 나왔어요. 2대2 잘 모르겠다도 한 표 나오고. 이게 왜 저번에 물어봤을 때 지난 시간에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요거를 줬어요. 맨 처음에 헤드 테일 나왔다. 근데 동전이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다 라고 했을 때 다들 너무 세타 1이라고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세타 1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세타 2 동전은 헤드가 되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5번 던졌는데 2번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너무 세타 1일 것 같았어. 근데 그거는 여전히 유효해요. 만약에 동전이 뭐로 결정이 됐다, 세타 1으로 결정이 됐다 라고 하면은 그때 확률이랑 세타 2라고 결정이 됐다 라고 하면은 그때 확률이랑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은 얘가 40배 커요. 40배 좀 안 되게 커요. 40배 좀 안 되게 크죠. 근데 문제는 동전에 바이어스가 있어요. 동전이 일단 관측 자체는 세타 1에서 관측이 될 확률이 높긴 한데 세타 1 자체가 되게 드문 동전이에요. 되게 드문 동전이야. 세타 2가 되게 압도적으로 많아. 그러니까 세타 2 하에서 세타 2라는 동전 하에서 되게 드문 이벤트 일지언정 요거를 고려를 해보면은 이제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뭐가 더 우세할까? 그게 약간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만 알고 있을 때랑 요거만 알고 있을 때랑 요거에 대한 정보까지 추가로 주어졌을 때랑 되게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요 달라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게 포스테리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베이즈 띠오렘 너무 잘 아시죠? 베이즈 띠오렘. 베이즈 띠오렘을 우리가 쓰면은 우리 버전으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요거를 포스테리어라고 부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관점을 갖기 나름이에요. 얘는 라이클리후드가 될 수도 있고 포스테리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를 중심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얘를 포스테리어라고 합시다. 요게 어떻게 정의가 돼요? 정의가 아니지. 요렇게 계산할 수 있죠. 뭐 사실 원래는 어떻게 쓰더라? 조건부 확률이 돼서 요렇게 쓰죠. 근데 요거를 다시 풀어서 쓰면은 모든 세타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해도 되죠. 요거를 한 번 더 풀어서 쓰면은 요렇게 분자랑 통일을 해서 요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는 이렇게 분자에 비례한다 라고 쓰기도 해요. 근데 이때 얘를 우리가 likelihood라고 부르죠. 얘를 prior라고 불러요. prior. 베이즈 띠오렘을 그냥 쓰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조건부 확률의 자리 바꾸기잖아요. 조건부 확률 두 개 자리 바꾸려면은 뭐 프라이어 분포랑 라이클리후드 가지고 막 곱하고 해서 그냥 유도는 할 수 있어요. 유도는 요거 유도하는 건 너무 쉬워요. 뭐 조건부 확률이랑 뭐 그 뭐야 크로스를 일어날 때 뭐 그런 거 그냥 조금 대입만 하면은 쓸 수 있어요. 문제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의미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관점. 요게 뭐냐면은 동전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뭐냐면 관측이 없을 때, 관측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때, 관측이 아직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뭘 말하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요게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프라이어 분포예요. 우리가 사전에 가지고 있는 분포예요. 사전. 프라이어라는 게 뭐뭐보다 좀 앞선 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관측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지금 세타 1 대 세타 2가 지금 요렇게 알고 있어요. 관측이 없으면은 관측이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면은 동전 두 개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무조건 세타 2를 골라야죠. 세타 2가 나올 확률이 40배 높잖아요. 그러니까 관측이 주어지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세타 2를 고르는 게 훨씬 합리적이죠. 근데 여기에 라이클리후드가 또 있어요. 주어진 관측.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측으로 뭐가 주어지냐면은 요게 세타 1일 때랑 그냥 이거 좀 편리하게 씁시다. 라이클리후드가 주어졌어요. 전체 관측이 세타 1일 때도 있고 전체 관측이 세타 2일 때도 있어요. 요거를 비교를 했더니 뭐 3125 대 81이 나왔어요. 라이클리후드만 봐요. 이번에는 요렇게 해봅시다. 라이클리후드가 없어. 우리가 동전 세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동전 세타가 어떤 분포를 갖는지 모르고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라이클리후드만 알아. 각각의 동전에서 요 관측이 나올 확률을 알아. 요것만 알고 있어. 그러면은 요렇게 나오죠. 요럴 때는 세타 2를 고르는 게 합리적이었어요. 세타 1을 고르는 게 합리적이었어요. 당연하죠. 세타 1이었을 때의 확률이 더 크니까요. 세타 1이었을 때 요게 관측이 될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주어진 이 라이클리후드랑 이 프라이어를 이용을 해서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 포스테리어가 의미하는 게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죠? 관측이 주어졌을 때 세타의 확률이 돼요. 예를 들면 관측이 주어졌을 때 세타 1의 확률이랑 관측이 주어졌을 때 세타 2의 확률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얘가 뭐가 돼요? 3125 곱하기 1이 될 거고 얘는 81 곱하기 40이 될 거예요. 계산하면 얼마지? 3240인가? 요거를 잘 보세요. 요거 얘는 프라이어라고 부르고 얘는 포스테리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은 두 개 다 이 확률 분포의 주인공은 세타예요. 둘 다 세타에 대한 확률 분포예요. 둘 다 파라미터 세타의 확률 분포인데 프라이어는 뭐예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사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사전 지식이었어요.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사전 지식. 근데 이 프라이어가 포스테리어로 전환이 되면서 뭐가 추가가 되냐면 요게 조건부로 들어와요. 예를 들자면 관측.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알고 있던 프라이어가 관측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예요. 그거를 우리가 포스테리어라고 불러요.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포스테리어죠.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프라이어죠. 이 프라이어가 이 라이클리후드를 통해서 포스테리어로 전환이 된 거예요. 어떻게? 요거를 거쳐서 두 개를 곱함으로써 여기 두 개를 곱함으로써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 두 개를 곱함으로써 포스테리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케이스에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얘는 지금 1대 40이었죠. 정확히 말하면은 41분의 1이었고 41분의 40이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근데 여기에 라이클리후드가 있었어요.
세타 1일 때 일어날 확률이 10만 분의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측이 세타 2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요거는 81분, 10만 분의 81이었어요. 그럼 두 개를 곱해요. 두 개를 곱함으로써 얘를 얻을 수 있어요. 세타 1일 확률, 주어진 관측일 때. 얘도 관측이 주어졌을 때 세타 2의 확률이 돼요. 요거 곱하면은 3125 44 요렇게 되겠네. 얘 역시도 요렇게 돼요. 근데 요거 사실은 요 값이랑 요 값이랑 더해가지고 노멀라이즈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요렇게 쓰던가 아니면 여기를 는으로 바꾸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를 노멀라이즈를 해서 여기도 요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가 1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 그래요? 파라미터 세타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고 두 가지 경우에 확률의 합이 1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로 노멀라이즈 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은 다시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우리가 사전에 가지고 있던 동전에 대한 지식, 어떤 동전이 더 많이 나올까 라고 하면은 세타2가 원래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타2 쪽으로 되게 바이어스가 강해요. 근데 라이클리후드를 봤더니 지금 일어난 이 관측은 세타2보다는 세타1에서 더 일어날 법해. 그쵸? 그럼 그거 두 개를 우리가 종합을 해볼래. 두 개를 종합을 해서 그래 포스테리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관측이 주어졌을 때, 조건부로 관측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주인공인 세타는 각각에 대해서 확률이 어떻게 될까 라고 따져보자. 뭘 이용을 해서 여기 이 등호가 넘어가는 원리는 베이즈 디오렘이죠. 베이즈 디오렘을 이용을 해서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해서 비교해봤더니 또이또이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이또이해요. 지금 얘가 40배고 얘가 40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예제를 또이또이하게 냈어요. 값이 다른데 등호로 표기해도 되나요? 여기요? 뭐 정확히 말하면 이거 프로포션으로 표기하는 게 낫죠. 이렇게 할게요. 엄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지금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자면 포스테리어를 보면 뭐 고르라고 하면은 세타2를 고를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얘가 높아요. 그치만 지금 또이또이해요. 주어진 모든 걸 종합해보면은 라이클리후드랑 프라이어랑 둘 다 동시에 따져보면은 지금 비슷비슷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기가 엄청 강해져.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막 1대 100이 돼버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여기 계산값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세타2의 포스테리어가 더 커질 거예요. 그쵸? 라이클리후드는 비록 얘가 우세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 프라이어가 세타2를 너무 많이 가리키고 있어. 너무 강하게 가리키고 있어. 그럼 그게 고스란히 포스테리어에 반영이 되겠죠. 그럴 거고 만약에 이게 1대1이야. 두 동전이 나올 확률이 똑같아. 라고 하면은 이건 뭐가 돼요? 라이클리후드가 곧 포스테리어가 되겠죠. 만약에 프라이어 분포가 동일해. 프라이어 분포가 유니폼해. 그러면 라이클리후드가 그대로 포스테리어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은 라이클리후드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나 포스테리어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건부 확률을 쓰고 있어요. 지금 조건부 확률 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도 방금 한 얘기를 정리하면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프라이어가 유니폼이라면 MLE는 MAP와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어가 유니폼이 전제된다면 MLE는 MAP랑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쨌든 요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요게 포스테리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MLE라고 하면은 어떻게 찾았어요?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최대로 만드는 걸 찾았잖아요. MAP라고 하면은 뭐를 찾는 거겠어요? 뭐 주어진 관측이 있다고 합시다. 얘를 찾는 거예요. 얘는 뭐 풀어서 써서 요거를 찾는 거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는 요게 라이클리후드잖아요. 관측이 일어날 확률, 주어진 파라미터 세타일 때 그거를 우리가 요렇게 라이클리후드라고 썼죠. 이 라이클리후드를 최대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MLE 추정이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MAP 추정은 뭐냐면은 포스테리어를 최대로 만드는 거예요. 요거 다시 풀어서 쓰자면 라이클리후드에다가 프라이어를 곱해서 그 두 개의 곱을 최대로 만드는 걸 찾는 거죠. 요겁니다. MAP 끝났어요. 뭐를 더 설명을 하면 좋을까? 뭐를 더 설명을 해볼까요? 잠시만요. 어쨌든 좀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MLE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세타가 뭐 확률 변수여도 되고 그게 아니든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냐면은 주어진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관측이 될 확률, 주어진 파라미터 세타에서 어떤 샘플 X가 뽑힐 확률, 요거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MLE를 구할 때는 파라미터 세타가 확률 변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요것만 기술이 되어 있으면 돼요. 근데 MAP는 MLE 조건에다가 뭐가 더 붙어야 되냐면은 파라미터를 확률 변수로 취급해야 돼요. 그쵸? 프라이어 분포도 그렇고 포스테리어 분포도 그렇고 주인공은 파라미터 세타예요. 그 확률을 계산을 하는 주인공은 파라미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반드시 확률 변수여야 되고, 파라미터를 확률 변수로 취급한다는 말은 곧 뭐냐면은 얘에 대한 프라이어 분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 프라이어를 가지고 요 라이클리후드를 곱해서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에도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뭐 MAP는 파라미터 세타가 반드시 확률 변수여야 한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true예요. 근데 MLE는 세타가 반드시 확률 변수여야 한다 라고 하면 그건 false예요. MLE는 상관없어요. 파라미터가 확률 변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물론 확률 변수여도 돼요. 근데 상관없어요. MAP는 반드시 파라미터 세타가 확률 변수라는 가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얘를 하나만 더 해볼까? 뭘 해볼까? 얘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저번에 들었던 거 가지고 한번 예를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동전인데 이 연속된 분포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헤드가 나올 확률이랑 테일이 나올 확률이 파라미터 세타가 매개 변수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일 확률이 세타고 테일일 확률은 자연스럽게 1 세타로 모델이 되어 있다. 요때 관측이 주어졌어요. HHTTT로 관측이 주어졌을 때 요거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를 구할 수 있었죠. 요거를 구하면 됐죠. 요게 사실 뭐였어요? 얘의 제곱이랑 얘의 세제곱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요렇게 나왔었어요. 요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라이클리후드를 한번 그려봤었어요. 요렇게 생겼었죠. 여기가 2분의 5가 되는 지점이었고 요런 모양이었어요.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은 파라미터 세타가 어디일 때, 뭐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 세타가 2분의 1일 때, 그럼 이 말인 즉슨 앞면이 나올 확률이랑 뒷면이 나올 확률이 동일할 때 그때의 라이클리후드는 얼마다? 여기다. 마찬가지로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을 때, 그러니까 헤드가 나올 확률이 좀 낮아지고 테일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지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2분의 5가 될 때까지. 2분의 5가 된다는 게 뭐예요? 헤드가 나올 확률이 2분의 5, 테일이 나올 확률이 5분의 3. 요게 될 때 라이클리후드가 맥시멈이었죠.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헤드의 확률이 낮아지고 테일의 확률이 높아진다면 그때부터 라이클리후드는 다시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요렇게 그림을 그렸었어요. 요런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요거는 어널리틱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죠. 우리가 요거를 계산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면은 지금 라이클리후드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림 너무 못 그린다. 이렇게 라이클리후드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라이클리후드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얘에 대한 프라이어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프라이어를 뭘 줘볼까? 프라이어로 뭘 줘볼까요? 가우시안을 줘볼까? 아니면은 뭔가 스텝 펑션 같은 걸 해볼까? 뭘 줘볼까? 스텝 줘볼까요? 스텝을 줘볼게요. 뭘 기준으로 할 거냐면은 얘가 0이에요. 세타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근데 뭐 1이에요. 뭐 1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지만 그냥 그래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요게 정확하죠. 세타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요렇게 생겼어요. 다시 이거를 이왕이면 색깔을 구분해서 할게요. 프라이어를 하나 줄게요. 0 또는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라이클리후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다가 프라이어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가 2분의 1이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파라미터 세타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전이라 함은 헤드가 나올 확률이 세타고 테일이 나올 확률이 1 세타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동전은 얘의 확률이 무조건 2분의 1보다 높아야 돼요. 그쵸?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는 안 돼요. 불가능해. 2분의 1보다 작으면 안 되고 무조건 2분의 1에서 1 사이여야 돼. 근데 거기에서는 유니폼이에요. 거기에서의 확률은 유니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분의 1과 1 사이에서는 유니폼이에요. 요런 프라이어가 주어졌어. 이때 포스테리어를 구하고 그 포스테리어를 구했을 때 MAP 추정을 하면은 뭐가 될까요? 이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실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요 프라이어에서 우리가 MAP 추정을 하면은 파라미터 세타는 2분의 1이어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뭐 주어진 관측 5개죠 지금.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 라이클리후드 구한 거에다가 프라이어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빨간 그래프랑 이 파란 그래프를 각각의 자리에서 곱하면 될 거예요. 뭐가 나오겠어요? 요게 나오죠. 요게 우리의 포스테리어입니다. 요게 우리의 포스테리어예요. 요렇게 생겨요. 그렇겠죠?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곱하면 뭐 물론 스케일은 그냥 대충 맞췄어요. 빨간색 곱하기 파란색을 하면 요렇게 나와요. 그럼 포스테리어가 최대가 되는 지점 어디예요? 여기죠.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라이클리후드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여기였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감소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프라이어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었어요. 요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의 프라이어에서는 2분의 1보다는 무조건 컸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 나오는 게 MAP 추정이 되겠죠.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MAP 추정을 하자면 2분의 1입니다. 요게 MAP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라이클리후드랑 프라이어를 두 개를 곱을 해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고려를 해서 포스테리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파라미터 세타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다. 어렵죠?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프라이어랑 포스테리어랑 요거의 느낌을 좀 느껴보세요. 아, 프라이어라는 게 이거구나. 포스테리어라는 게 이거구나. 요거 두 개 사이에는 라이클리후드라는 게 매개가 돼서 프라이어가 포스테리어로 변하는구나. 그거를 계속 설명을 하려는 여러 가지 예를 지금 드리려는 거예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내기 참 좋겠네. 그쵸?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 또 뭘 해볼까? 또 뭐를 해보면 좋을까? 뭐 더 이상 이제 준비해온 얘기는 없거든요? 준비해온 얘기 없어요, 이제.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그냥 이제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프라이어가 이렇게 생겼어. 그 두 개를 곱했더니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어서 쓰면은 이 빨간색 라이클리후드라고 쓴 거는 사실은 요런 확률이죠. 그래서 뭐 라이클리후드, 프라이어 가지고 포스테리어 두 개 곱하면은 보통 요렇게 빨간색이랑 파란색의 분포를 두 개를 곱하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둘 다 가우시안일 때 가우시안 곱하기 가우시안 하면은 새로운 것도 가우시안이 나오고 평균은 그 중간에 나오고 분산은 항상 더 분산이 작아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는 여기죠. 라이클리후드만 봤을 때 라이클리후드만 보고 MLE 추정을 하라라고 하면은 요 값이 MLE 추정이 될 거예요. 근데 MAP 추정을 해라라고 하면은 여기가 되죠. 왜 그러겠어요? 라이클리후드만 보면은 파라미터의 분포는 아니죠. 사실 파라미터의 분포는 아니고 파라미터가 달라졌을 때 관측값의 확률은 요런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간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어요. 라이클리후드에 비해서 우리가 사전에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확률 모델은 라이클리후드보단 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그러니까 프라이어만 봤을 때 뭐 최대가 되는 추정을 하라고 하면은 얘로 추정을 하겠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얘라고 추정을 할 거예요. 근데 샘플만 보면 얘만 추정하죠. 근데 그거 두 개를 종합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두 개를 곱을 해서 포스테리어라는 게 요런 모양으로 나오니까 적당히 MLE 추정과 그 프라이어의 꼭대기랑 거기 사이에 어느 점으로 딱 적절히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이 파란색 프라이어가 지금보다 엄청 강해. 엄청 강해요. 되게 여기에 몰려 있어. 그러면은 아까에 비해서 포스테리어는 조금 더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갈 거고 좀 더 분산도 줄어드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라이어의 영향이 더 커지겠죠. 라이클리후드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사전 프라이어 모델이 요렇게 생겼을 때보다 요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요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실제로 곱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아마도 그러면은 MAP 추정이 요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하겠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좀 도움이 될까요? 이게 도움이 됐을까? 가능하죠. 프라이어는 뭐든 될 수 있어요. 확률 분포는 여러분들 뭐든 될 수 있잖아요.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라이어라는 게 이럴 수 있나요? 가능하죠. 우리가 뭔진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의 값인데 여기 가운데 0.5 근처에서의 확률은 잘 없고 저 양쪽 극단일 확률이 높아. 그런 확률 변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때 또 이제 뭐 라이클리후드가 주어져. 그럼 포스테리어 또 구할 수 있죠. 만약에 라이클리후드가 참 운이 나쁘게도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두 개를 곱했더니 이게 됐어. 가능해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어랑 실제 라이클리후드가 완전 정반대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제 포스테리어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판단을 내릴 수 없어. 그런 것도 가능하죠. 아니면은 또 뭐 예를 들어볼까? 아니면은 뭐 라이클리후드가 뭐 요쪽에 나왔어. 요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의 이거 실제로 곱해봐야 알겠지만 뭐 약간 뭐 이런 모양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포스테리어는 여기가 최대가 될 거야.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뭐 확률 분포가 어떤 모양일지는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얘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한다?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프라이어가 뭐 어떤 꼴로든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뭐 이게 컨티뉴어스여도 되고 디스크리트여도 상관없고 뭐든 주어지기만 하면 돼요. 또 뭐 질문 있나요? 저 더 수업할 내용이었거든요. 이거 강의 자료 한 페이지 있었는데 이거는 설명도 안 하네. 맞아요. MLE를 쓸지 MAP를 쓸지는 우리 마음이고 뭐가 더 우세하다, 뭐가 더 우월하다 이런 판단은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근데 다만 MAP를 하려면 MAP를 쓰기 위해서는 파라미터도 랜덤 베리어블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어 분포가 반드시 필요하죠. 만약에 프라이어 분포가 없어. 그러면은 사실 MAP를 쓸 수가 없죠. 그럴 때는 MLE만 쓸 수 있을 거고 아무래도 MAP는 MLE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대신에 더 많은 뭐 정보를 좀 종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맘이에요. 우리 맘대로고 두 개 다 나름 합리적인 모델이고 우리가 뭐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뭐 MAP를 쓸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MAP가 더 우월해 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뭐 각자 나름의 센스에서 다들 타당하잖아요. MLE는 MLE대로 뭐 라이클리후드를 최대로 만드는 거다. MAP는 MAP대로 야 프라이어 있는데 프라이어 같이 계산해보자. 그랬을 때는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 추정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이런 얘기를 했죠. MLE가 됐든 MAP가 됐든 어떤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런 것처럼 특정 알고리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일반적인 방법론을 말하는 거고 확률적으로 파라미터를 추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경험이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관측이 주어지고 그 관측들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확률이 기술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 추정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예를 들어 드렸던 요런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랜덤 샘플을 막 이렇게 뽑고 있다. 그때 우리가 얘를 다시 추정을 하고 싶다. 이런 것처럼 얘네들 하나하나의 확률은 얘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라이클리후드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에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추정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얘에 대한 프라이어가 더해진다면은 포스테리어도 가능해지죠. 뭐 이런 식입니다. 어려운 내용이고 제가 되게 욕심을 내서 가르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당연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업 듣는 김에 제가 항상 욕심을 내서 이거를 가르치는 이유는 조금 느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머신러닝인데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선형대수랑 확률을 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그게 그 근간을 두고 있는 게 뭐 상당 부분은 확률로부터 왔거든요. 확률이나 통계적인 내용에서 온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신러닝을 좀 많이 이해하려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어떤 관문이거든요. 그거 중에 하나가 이런 뭐 MLE, MAP 이런 거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은 뭐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 이런 거 나올 텐데 뭐 지난 학기에는 베이지안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번 학기는 그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뺐고 MLE, MAP 정도만 들어봐도 훌륭합니다. 그게 뭐 대충 오늘 수업한 이 정도 내용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충분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